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수열 AN에 일반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7항을 좀 물어봤는데요. 7항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n에다가 7을 이렇게 좀 대입하는 거니까 일반항의 기본 항목 좀 물어보는 거죠. 대입하면 10이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의 4제곱 되는가요? 4제곱 이렇게 되니까 3의 4제곱 81이 되겠죠? 그럼 이제 810입니다라고 구해가는 내용. 일반항의 의미 이렇게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 가르쳐 줬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5항을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차곡차곡 대입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부분들은 뭐 이렇게 1, n에다 1을 대입해서 1항은 이렇게 그 다음에 3은 2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에 4항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5항 이렇게 좀 갈 수가 있죠. 4항 더하기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이제 한 방에 쭉 이렇게 다 더하기 하게 되면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5항을 곧바로 얻어갈 수가 있겠죠. 1항에다가 1, 2, 3, 4 이렇게 좀 더하기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합하면 10에다가 첫 번째 항이 또 좀 가르쳐준 정보가 또 3이 있으니까요. 계산 결과 13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 차곡차곡 계산해서 2항 구하고 3항 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식들을 좀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좀 효율적인 연산이 좀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시그마 주어져 있을 때 분모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숫자를 대입해 가는 이런 부분들 연산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항을 또 둘로 좀 나눠서 풀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부분 분수로 좀 고친다라고 해서 나눠서 풀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차곡차곡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규칙을 좀 가지고 이렇게 좀 지워질 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9를 대입하니까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 결과는 1 빼기 10분의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10분의 9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부분 분수 고추소 풀어가는 것도 좀 이렇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야 될 항목이니까요. 학습 철저하게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함수 f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삼각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이 코사인 x 부분에다가 이렇게 a를 좀 곱하겠는데 원래 코사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이런 값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a를 곱하니까 최대값 a, 최소값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플러스 a 마이너스 a 최대 최소가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해서 간 값들 해서 이제 최대값 a 마이너스 1 최소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차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애초부터 이 a 값이 진폭과 관련돼 있죠. 진폭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 진폭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 a가 6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3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2번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원래 주어진 부분들 조금 더 복잡하게 돼서 주기 이런 부분들도 좀 관여될 수 있는데 요 a는 이제 진폭과 관련돼 있고 맨 마지막에 뒤 이 부분들은 이제 y축 평행이동 이런 부분들 조금 평행이동 이렇게 좀 쓰면 되는가요? 이런 부분들이 최대 치수와 관련됩니다 라는 사실들 학습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타 값에 주어져 있고 탄젠트 값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이제 삼각비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분면은 이제 부호를 좀 결정한다는 사실들 좀 기억해 줘야 되겠고 변환을 좀 해가는 건데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을 때 n이 짝수 형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면 요건 그대로 되겠고 n이 홀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 이제 바뀐다 이렇게 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더 1사분면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보가 되겠고 2분의 파이가 한 번 있으니까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분의 3파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사분면이니까요. 4사분면 그대로 플러스 되겠죠. 근데 좀 이제 또 2분의 파이가 또 3번 있는 이런 형태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서 답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탄젠트 3, 1 이렇게 생각해서 루트 10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 루트 10분의 3, 사인 세타 값 루트 10분의 1인데 2배에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10분의 5가 되겠고, 유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의 5 이렇게 처리되니까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10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각변환 자체는 뭐 사분면인 부 결정해주고, 이렇게 2분의 파이 곱하기 n 됐을 때 n이 이제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거나 바뀐다는 사실들, 이렇게 좀 큰 흐름 틀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계산 결과들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제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제곱 한식을 써야 되죠. 시그마 AK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K 더하기 1 이렇게 괄호에서 시그마입니다 라고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각 시그마 AK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시그마 AK, 여기 10이죠. 10은 이항시켜서 16입니다. 이렇게 좀 식을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전개해 가면서 시그마 AK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AK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계산료가 1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AK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뭐 아래쪽에 2배에서 빼면 되죠. 2배에서 빼게 되면 시그마 AK의 제곱 이런 부분들이 24에서 16 이렇게, 밑에 건 이제 2배 했으니까 16을 좀 빼는 그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결과 8 이렇게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뭐 시그마 규칙 이런 부분들 좀 이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첫째 항 공차 가르쳐준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몇 턴까지 합이 취되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죠. 일반항 자체가 마이너스 4n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첫 번째 항이 32가 되려면 36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수에서 점점 작아져서 이제 나중에 음수로 간다 이런 얘기니까, 최대가 되려면 뭐 양수가 되는 부분까지 점점을 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n이 9가 되면은 a 9 이 부분들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까지 합이 좀 최대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뭐 S9를 구하면 되겠죠. 뭐 S8도 이제 S9랑 좀 똑같은 항이 될 텐데, 9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랑 이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정해 가면 되겠죠. 2분의 항수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첫 번째 항 32에다가 그 다음에 좀 마지막 항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9 곱하기 16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96, 54 이렇게 처리되니까 144로 계산되겠죠. 되셨습니까? 뭐 등차수열에서 합체대 물어봤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양이 되고 언제 음이 되고 이런 항목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 무엇을 구해갈지 이제 좀 판단이 되는 거죠. S9를 구해가는 부분들이 뭐 0까지, 양수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합이라서 최대가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주어진 항이 등차 수열 이루고 등차 중항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항, 5항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는 뭐 가운데 항이니까요. 이렇게 돼서 뭐 K 값은 3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이구 A에다가 A 플러스 지금 3항이었죠. 2D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11항은 A 플러스 10D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이게 이제 뭐 등비 수열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등비 중항 이론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뭐 공차가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3을 좀 대입해가면서 계산할까요? A 플러스 그러면 6 이렇게 처리된 부분의 제곱, 가운데 거 제곱이죠. 양쪽 거를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겠다. 3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 좀 같아진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내용. 등비 중앙 이론이죠. 가운데 거 곱하면 양쪽 거 곱하면 가운데 거 제곱,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A 제곱은 사라지는 거니까요. 12A 플러스 36 이런 부분들이 30A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고, 그러면은 18A는 이꼴 3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이 2가 계산되죠. A 값이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 5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우리가 이제 두 수열 공부해 갈 때 있어서 또 가장 더 기본적인 항목 중에 하나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2루트 3이고 120도인 마름모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 길이가 2 주어져 있네요. EF 길이 2 알겠습니다. EG 길이 2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 이렇게 또 30도가 된 이등변 삼각형 되어 있고요. F 값이 AB 위에 점 G의 G는 BC 위에 점이 있도록 좌표를 좀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모양을 설명한 거죠. 세타라고 되어 있고, F가 A를 출발해서
그러면 맨 꼭대기 위부터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B까지 쭉 내려왔을 때 이가 움직인 거리를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삼각형 이 F, G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30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선의 발점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됐으니까 루트 3 구해서 FG 길이 2 루트 3입니다. 좀 미리 좀 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구해야지? 와,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삼각형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B, F, 그 다음에 G 이렇게 되고 세타 되어 있겠고 되죠? 그러면 여기가 좀 2루트 3점 우리가 좀 길이 열심히 구했으니까 여기 또 120도 줘야 되니까 사인 법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FB 길이를 좀 구해가야 되겠죠? FB 길이는 그럼 어떻게 겠죠? 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좀 처리될 거니까 사인 120도에다가 2루트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FB 길이 자체가 좀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4가 되겠고 그럼 4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4 사인 세타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FB 길이를 구해간 이유는 우리가 이제 BG 길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저 2가 움직인 거리니까 좀 이게 좀 이게 약간 좀 중심처럼 이제 고정되어 있는 B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해 가려고 좀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도를 좀 봐야 되는데 각도가 이쪽이 6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데 삼각형을 좀 이렇게 좀 잡아서 F, B 그다음에 E 이렇게 처리됐을 때 지금 여기가 4 사인 세타가 좀 나온 거죠. 4 사인 세타 좀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길이는 F2 길이는 2로 처리됐고 여기가 좀 65고 30도니까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됐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B2 길이를 이제 이렇게 코사인 법칙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6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4 되겠고 빼기 2배의 4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코사인 이제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게 사인 제곱 세타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16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 앞에 부분이랑 이게 좀 소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B2 제곱은 4가 돼서 B2 길이, 요 길이도 이제 항상 2이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도형 모양이 이렇게 좀 쑥 변하는데 이게 지금 항상 있고 그렇군요. 자, 문제 자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큰 틀에서 이제 A하고 그다음에 B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C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맨 처음에 A에서부터 출발하는 데서 모양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게 되게 되면 이게 좀 수직으로 서 있는 모양이 되겠죠. 여기 좀 맨 처음에 120도에서 60도로 쳐야 되고 30도로 이렇게 쳐야 되는 모양이니까 이때 이제 이 지점 이렇게 돼 있겠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돼서 또 이게 30도 되는 모양 상태에서 이 지점이 이렇게 좀 표시가 될 텐데 요 사이를 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요 사이를.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 자체가 이제 항상 B 길이 자체 항상 2가 된다라고 좀 우리가 열심히 좀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 자체가 중간에 그러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60도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뭐 호의 길이가 되겠죠. L 이퀄 R 세타 이런 형태. R이 항상 2가 되겠고 세타가 그러면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 파이 해서 구해갈 수 있는 내용. 조금은 좀 복잡한데 도형적인 특징이 있어서 지금 좀 우리가 좀, 좀 살펴가야 될 요소들. F G 길이를 좀 먼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구했고요. 주어진 도형이 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구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FP 길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구해간 거죠. 사인 법칙에서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B가 상태에서 B 길이를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열심히 이렇게 구해간 거죠. 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좀 구해놔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형이 이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처음 위치하고 마지막 위치 사이에 이 B 길이가 항상 일정한 거리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각도 돼 있어서 이제 이제 원의 일부분 모양이 돼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는 과정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이 절차를 좀 거쳐가면서 풀어야 될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들 참고해가지고 꼼꼼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너지 반사각형 ABC에서 변길이 2개, 각도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BCD 각 이렇게 줘야되는데요 BCD 각, 알겠습니다. 이때 뭐 각 BCD 이런 부분들 뭐 세타 이렇게 처리해 가면서 좀 표시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BCD 각을 이제 탄젠트 값이 4, 3 이렇게 되면 5 처리된 거니까 사인 세타 5분의 3, 뭐 코사인 세타
5분의 4 이렇게 미리 좀 구해놔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뭐 원의 좀 반지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좀 이용하면 되죠. 여기 각 C 부분하고 각 A 부분들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대각의 합의 180도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BD 제곱 이런 부분 그걸 이제 코사인 법칙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죠. 100에다가 그다음에 4에다가 빼기 2배에 2 곱하기 10 해주고 코사인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역시 이 부분들이 뭐 부호만 바꿔서 처리가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계산 가능하겠습니다. 104에다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 거죠? 이 40에다가 코사인 부분들이 지금 코사인 값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5분의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04에서 빼기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8에다가 48, 32 더하기 3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30 이게 숫자들이 왜 이러죠? 136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4 곱하기 어떻게 되죠? 4, 32에다가 4, 46 뭐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가요? 숫자가 좀 화려하군요. 그래서 BD 길이 자체가 우리가 2루트 3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좀 변기를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사인 A 이렇게 부분에 BD 길이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이제 2R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접은 반지름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세타 값이 뭐 이게 원래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사인 뭐 그대로 사인 세타 값 되는 거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5분의 3분의 이렇게 2루트 34 이렇게 될 경우가 2R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R 값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5 루트 3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3분의 5 루트 34 루트 34 빼고 나면 3분의 5 처리되는데 그 값을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요. 계산 결과는 15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원 주어져 있을 때 뭐 이게 탄젠트 값으로 줘가지고 살짝 좀 당황시켜 주는데 이제 사인 코사인 값 구해서 우리가 풀 준비를 하겠고요. 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 대신 이제 각도 자체가 C각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변 길이 이렇게 이용을 가려면 이쪽 A각 부분인데 이게 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이런 이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사인 법칙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BD 길이를 구하고 BD 길이를 구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해갈 수 있겠다. 원에 좀 내접하는 사각형의 뭐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니까요. 표현들을 조금 살짝 각도라는 이런 부분들을 변화를 주어주었는데 큰 흐름 틀은 우리가 당연히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려면 n이 1일 때 보여줘야 되고요. 정의의 초항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되니까 n이 1일 때 보여야 되겠고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보여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가면서 풀면 되겠죠. n이 이럴 때는 뭐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는 거니까요. 이건 뭐 큰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펴서 학습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그러면 주어진 이 부분들이 이제 성립한다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m 플러스 1항을 보여가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m항까지 합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번째 항, 그러니까 일반항 형태에다가 좀 더하게 해야 되는 항목이니까요. 가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다음 번째니까 m 플러스 2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1 k라고 쓰려고 그러나요? m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가 부분에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양변에 똑같이 더하게 되겠죠. 그럼 나는 뭐죠? 맨 처음에 m까지 합이 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제곱에다가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이제 똑같이 가를 좀 더하게 한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오른쪽 계산한 결과가 돼서 처리해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번째도 원래 이제 자리에다가 m 플러스 1 들어간 그 다음 번째 항이 돼서 성립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특별하게 연산을 어렵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명하는 절차에 대한 질문들을 던진 거죠. 근데 식은 좀 지수도 있고 해가지고 겁을 팍팍 주는 요소들인데 겁먹지만 않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주어진 식에 들어갈 것을 FM, GM이라고 처리되어 있고요. F1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가 부분에다가 좀 1을 좀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F1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2의 제곱돼서 4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G1을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1을 좀 대입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에 제곱되는 부분에다가 1을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계산 들어갔으니까 계산 결과 얼마?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뭐 식이 좀 이렇게 상당히 좀 겁주는 요소로 되어 있지만 큰 흐름 틀에 수학적 기납법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전수 n에 대해서 루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f3이란 이야기는 루트 3 이런 부분이니까 뭐 1.xx 이렇게 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f3을 1로 풀린다.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완전 제곱수가 관심이 있는데요. 1부터 그다음에 4, 1부터 3까지는 이게 전부 다 1로 풀린다는 얘기죠. 4부터 8까지는 전부 다 이제 2로 풀리고 뭐 9부터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80까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64부터 80까지죠. 그럼 여기가 이제 8로 풀려가는 거겠고, 그다음에 81부터는 이제 뭐 9로 이제 풀려갈 거니까 이런 항목들 여기까지 좀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9부터 그러면 16이었나요? 이거 3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럴 때는 완전적으로 풀려가는 거니까요. 그럼 1로 된 개수가 좀 중요한 건데, 이러려면 이제 우리가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 제곱을 빼는 거니까 2n 플러스 1개 이렇게 되겠죠. 1로 풀려가는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뭐 3개가 되겠다. 3개가 좀 개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2로 풀려가는 이 부분들은 요게 뭐 이렇게 또 5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들의 fn 값을 구하게 되면 이거 전부 다 n으로 풀려가는 거죠. n으로 풀려가는 개수가 이제 2n 플러스 1개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이구, 또 분모에 집어넣는데요. 아주 이 집어넣은 부분들이 재밌는데요. 여기 이 식을 좀 다시 좀 생각해 보면 2fn 플러스 1로 봐야 되잖아요. n으로 이렇게 풀어간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해 주면 뭐냐면 가령 시그마 1부터 뭐 3까지 이렇게 된 거라고 치면 이게 지금 이 전부 다 1로 풀려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2fn 더하기 1분의 1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 3분의 1을 3분의 1, 3분의 이렇게 좀 3번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 1 이렇게 처리 되겠다. 이런 뜻으로 주어진 이 나온 개수 부분들하고 나온 값하고 지금 연결시켜가지고 주어진 식을 아주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나중에 81로 풀려가기 전 80까지 딱 했으니까 개수가 아주 딱딱 다 맞아떨어지게 처리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3분의 1 이런 게 좀 3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1 이런 게 또 5개가 있겠고, 이게 좀 전부 다 이제 짝을 맞춰서 처리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111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시그마 1이죠. K는 1부터 뭐 8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8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8 돼서 답은 이제 깔끔하게 좀 얻어져 가는 건데, 정의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수, 완전 제곱수 사이에 생기는 이 개수하고 나중에 나온 함수 값하고 연관시켜서 식을 좀 아름답게 만든 거니까요. 지금 정수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정수의 개수 이 부분들 요게 이제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조금 이제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그러면 이게 좀 항수가 좀 3개가 되는 건데, 항들 사이에 좀 관계를 좀 물어보는 거군요. S4 S1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2, A3, A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런 거는 A2, AR 공통 끄집어내면 1R, R제곱 이런 형태가 좀 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이제 6개 이런 부분들은 S6 이런 부분들은 뭐 A 공통의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런 모양의 그럼 4항이니까 AR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런 모양으로 해서 뭐 3개씩 이렇게 짝지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규칙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걸 좀 적용해 가지고 처리해 주게 되면 요 부분들은 뭐 전부 다 공통으로 소거되고 A도 공통으로 좀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R 분의 1 더하기 R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이제 2분의 9다 이런 얘기는 뭐 R 값이 2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4항, 1항, 그 다음에 6항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AR 세제곱 빼기 A분의 AR 6항이면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항목들 뭐 전부 다 A가 소거되고요. R이 값이 나왔으니까 8-1분의 32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분의 32
2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네요. 합 부분에 있어서 주어진 개수 이제 이거 근데 분모를 이렇게 좀 이제 S4 빼기 S1 해 가지고 하나는 좀 소거돼서 항 3개짜리 부분들을 좀 살짝 좀 이제 변형해서 표현해 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크게는 이제 뭐 3개씩, 3개씩, 3개씩 묶어서 간 이 부분들이 이게 이렇게 일정한 좀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좀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이렇게 좀 등비 수열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공식에 대입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항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신경 써서 학습해 두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 지름이 AB인 반원에다가 점 C를 잡아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고 또 내접하는 또 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AO가 만드는 점 D 이렇게 처리해주면 원래 내접원 만들 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 이제 각도들이 좀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CAD 요 각이죠. 이런 거 세타, 그러면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같은 각을 놓겠고 탄젠트 세타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ABD 이쪽에 또 외접원이에요. 외접원 넓이 좀 주어져 있을 때 AD 길이를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면 되죠. 요즘 뭐 직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뭐 도형의 특징 좀 이용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각도를 뭐 세타를 처리해서 탄젠트 세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의 1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모양을 좀 생각하면 되죠. 2, 1 직각 이렇게 해서 좀 생각하면은 루트 5 처리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1 코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 미리 좀 구해놓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 뭐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요. 이쪽 D각이 90 마이너스 세타의 이쪽 삼각형 ABD의 D각 쪽은 그러면 90 플러스 세타 이런 형태로 해서 각도를 좀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제는 뭐 삼각형 ABD에서 외접원 주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외접원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 사인 법칙을 자연스럽게 쓰라 이런 얘기. 사인 90 플러스 세타 분의 뭐 AB 길이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사인 세타 분의 BD 길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넓이가 25니까 5 반지름 길이가 왜 반지름 길이가 5였던 거죠. 그럼 이제 2R이니까 10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BD 길이는 그러면은 루트 5분의 1을 좀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유리해줄 때 5분의 약분되니까 2루트 5 이렇게 처리되겠죠. 2루트 5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코사인 곱하게 되니까 4루트 5 이런 형태로 해서 변기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큰 삼각형으로 가야 되는데, 탄젠트 값이 2분의 1이니까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군요. 탄젠트 값 2분의 1 있으니까 이런데 뭐 2K, K 이렇게 좀 놓으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겠죠. 16 곱하기 5 그러면 80이인가요? 8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4K 제곱에다가 여기는 K 플러스 2 루트 5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피타고라스에서 K 값을 구해가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5K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4 루트 5K가 되겠고 80에 여기에 40이 20이 되는군요. 그럼 마이너스 60은 0입니다라고 해서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12 계통이니까 그럼 1, 5에다가 루트 5, 루트 5, 루트 5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12 부분들을 이제 잘 조절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 6, 12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보면 되겠죠. 그럼 2, 6, 12 루트 5 이렇게 해서 60 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0-6에서 이제 또 4 처리가 되겠죠. 그럼 뭐 K 값은 5분의 6 루트 5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AD 길이인데요. 뭐 그럼 여기 루트 5K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AD 길이는 루트 5K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K 값을 지금 우리 구해간 거에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루트를 좀 더 곱하게 되니까 약분해서 길이 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D 길이 6, 4번쯤 바른 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절차 부분에서 일단은 내접원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이 등분선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각도 같아지는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간 거죠. 근데 이제 주어진 정보에 또 삼각형 ABD의 외접원이라서 각도 부분들을 이제 이쪽에 이제 90 세타로 연결시키고 외접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을 좀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니까요. 주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하고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4등분한 다음에 4등분한 다음에 색칠을 좀 여기 좀 색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색칠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남은 것들도 다시 4등분 해가지고 똑같은 위치 부분에 이제 이렇게 색칠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5번 반복했을 때 색칠하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규칙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색칠하고 나면 색칠 안 된 부분들이 전체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 색칠 안 된 4분의 3 부분에 가서 또 다시 4분의 1 부분이 색칠되는 거니까 두 번째 시행하고 나면은 전체에서 4분의 3에 이거 제곱 형태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색칠 안 되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5번 시행하고 나면 색칠 안 된 부분들은 4분의 3에 5제곱이 되겠고요. 색칠된 부분 거니까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전체 1에서 4분의 3에 5제곱을 뺀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갈 수 있는 내용,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색칠된 부분들을 구해간다는 것은 좀 많이 어려워지죠. 첫 번째는 4분의 1, 다음에는 16분의 1인데 그게 이제 3개가 있겠고,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또 합해야 되는 거니까 절차상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색칠 안 된 부분들이 좀 더 쉬운 규칙이라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16번 문제 이어집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차 함수하고 직선을 만나는 두 점을 a, n, b, n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름으로 또 원을 또 그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다시 이차 함수가 만나는 좌표 또 하나 좌표를 더 잡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 좌표를 cn이라고 해서 x좌표를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도형적으로 보게 되면 이차 함수 좀 이렇게 그어져 있고 직선 쭉 그어서 만나는 좌표, A, B 되어 있는데요. 뭐 좌표가 좀 필요하죠. 그럼 이제 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좀 좌표를 놓으면 되겠고, 이때는 이제 직선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n, 베타 플러스 n 이렇게 좌표를 좀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원을 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직각돼야 되겠죠. 그럼 이 좌표를 좀 이제 우리가 그냥 C 이렇게 놓죠. 뭐 C 제곱 이렇게 이차 함수의 제곱이니까 좌표를 좀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직선하고 만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그럼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에다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n 이렇게 관계식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죠? 더 이상은 얻어낼 게 없는데요. 그렇다면 뭐 지금 이제 C가 이제 원위의 점인데 그렇게 하면 이거 뭐 직각이 돼야 되는 게 특징이니까 기울기를 구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와우, 그렇군요. 그럼 또 열심히 좀 구하겠으면 C-알파 그러면 Y좌표니까 C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C-베타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그러면 C제곱의 베타 마이너스 N에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관계식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C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 C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만들어야 되겠고 여기는 C 4제곱에다가 둘을 좀 더하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2n에다가 c 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또 곱하기 해야 되는데요. 그럼 와 이것도 뭐죠? 이것도 곱하기 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n에다가 n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좀 식을 좀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구한 걸 좀 이용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합이 1이었으니까 c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1에다가 c 4제곱에다가 그러면은 2n 플러스 1 c 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긴 또 어떻게 되죠? n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인데 지워지는데요? 많이 줄어드는데요. 여기도 n 되겠고 마이너스 n에서 소거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자 부분들이 c 4제곱 마이너스 2n c제곱 플러스 n제곱 이 부분에다가 빼기 c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 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게 c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c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c를 써야 되나요?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되겠고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n 이런 형태로 다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n 그럼 이제 이렇게 소거가 되고요. 그럼 이제 c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 부분이 남는데 이게 이제 아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C의 X좌표 사이에 이제 관계식인데, 나중에 이제 뭐 풀어야 될 게 시그마 C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죠. 시그마 C 제곱
C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좀 똑같죠. 그러니까 이항시키면 좀 n-1 되겠습니다. n-1 되는 거니까 n-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n은 1부터 20까지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시그마 계산해 가면 되겠죠. 2분의 20, 21 빼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4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그럼 210 마이너스 4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는 17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답을 좀 구하는 건 구하는 건데, 아이고, 직선하고 만나는 좌표, 이게 좀 좌표가 좀 뚜렷이 안 나오는 거라서 근과 계수 관계만 이끌어내는 거고, 이게 이제 C라는 것은 이제 원위의 점인데,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겠죠? 지름으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기울기고 마이너스 1이 유일하게 좀 세워갈 수 있는 식이겠죠? 또 다른 형태의 아이디어는 좀 잘 떠오르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이 아이디어를 해서, 풀이해서 관계식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연산이 좀 살짝 좀 길어져 가는 거니까 뭐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좀 메모해 가면서 연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수열 A에는 A1이 자연수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의식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큰 숫자를 이제 뭔가 빼기 해가지고 만들고 언제까지 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음수가 되면 또 양수 더하기해서 양수 만들고 해서 만들어가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0보다 작아지는 최초의 자연수 값이 m이다라는 얘기는 수열을 봤을 때 n번째 항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n-1번째까지는 이거 플러스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이렇게 a 첫 번째 항부터 뭐 차곡차곡 계산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거 뭐 항은 뭐 a 뭐 이런 식 써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어이구 세 개 항을 이렇게 합하는 거니까 n-2항 이렇게 세 개 항을 좀 합하는 거죠. 와 이러면 등차 조항 이용하면 되잖아요. 이건 뭐 3배 a n-1 이런 경우가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n-1 항은 2입니다라고 해서 요게 좀 2가 되겠군요. 마지막 숫자는 2였다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2에서 여기 그러면은 n번째 항은 2-d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음수가 되겠고 음수가 됐을 때는 이제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겠습니까? 이곳에 또 d를 더하게 해주면 또 다시 항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얻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 그렇다는 이야기는 a 플러스 2 이렇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9에다가 두 개 항을 더하니까 4-d 이런 관계가 있겠죠.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좀 이끌어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n-1항까지 합이다. 그러면 등차수의 합이니까요. 2분의 항수 n-1에다가 초항 플러스 말항이 그럼 이거 처리해 주면 되잖아요. 이 부분들. 그걸 이거로 좀 바꿔주면 되는가요? 그죠? 4-d에다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군요. 이 부분들이 90입니다라고 하면 약분 되겠죠. 그래서 n-1하고 부를 좀 바꾸는 게 좋은가요? d-4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10에다가 20입니다라고 해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n값이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1은 좀 안 되겠고요. 그러면 2, 10,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처리인가요? 됐습니까? 허허, 요 개수가 좀 많은데요. 그럼 이제 5, 4, 20에다가 12에다가 그 다음에 21 뭐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야 되는가요? 해서 결과물을 좀 얻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초항을 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건데, 초항을 부르면 이거, 어이구, 초항을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그럼 일단은 뭐 계산을 좀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M하고 D하고 초항하고 이렇게 좀 찾아가야 되는가요? 이게 좀 3이라면 여기가 14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매우 불편한데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90에다가 88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88, 이거 보기인데요. 여기 지금 대입하면 어떻게 됐죠? 그럼 이제 5에다가 여기는 9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럼 마이너스 9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군요. 이게 부호 바꾼 거대로 그대로 여기다 하면 되겠군요. 45에다가 43, 이 숫자 또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는 그러면 36에다가 그럼 얼마죠? 36에 34 이렇게 쳐야 되겠고 18에다가 16 되겠고 9에다가 7 이렇게 쳐야 되는 건데요. 됐습니까? 조설 다 써야 되죠. 여기 이제 6 여기는 11 그다음에 21 이렇게 처리 되겠고 여긴 그러면 어떻게 됐죠? 좀 이게 지금 4였으니까 4를 좀 더하게 됐으면 되는가요? 8에다가 2
6에다가 그 다음에 1,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 결과를 쭉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답이 좀 5종류가 좀 될 수 있는데 와 보기가 대단한데요. 7, 16, 34, 43, 80. 와, 이 보기들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답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가 확실한 정보가 뭐가 있었죠? 이제 n-1번째 항이 이제 2다라는 사실이 된 거죠. a n-1 이런 부분들. 그러면 a 더하기 n-2d 이런 결과죠. 이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뭐 a 값 나온 부분들에서 이 관계가 맞는지를 좀 확인해 가야 되겠습니다. 만약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88에다가 여기가 지금 1에다가 d 뭐 44 이렇게 d가 14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 결과가 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왜 마이너스였죠? 플러스 2가 나올 수가 없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이거 좀 잘못 썼습니다. 와 공차가 D 빼야 되는 거죠.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D입니다. 마이너스 D. 그럼 여기가 아, 큰일 나겠네요. 마이너스 14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2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건 안 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가 이제 뭐 43이고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일단 빼기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헷갈리게. 3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2가 됩니까? 27 빼서는 2등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좀 안 되는 내용. 그 다음에 6을 좀 대표 여기 좀 3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빼기 좀 쓰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6을 대입했으니까 4 곱하기 4, 8 이렇게 되죠. 32, 여기 정답입니다. 정답 이렇게 좀 처리가 되네요. 그 다음은 해주면 뭐 11하고 빼기 되겠고 9 9그리고 54 이거 뭐 다 음수계통 나와야 되니까 뭐 그 다음에 안 되겠죠. 정답은 이 와중에 여러 개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답 34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주어진 부분들 등차수열에 대한 그런 이해 이런 걸 좀 동시에 좀 해야 되죠. 무작정 수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일단 문제에서 최소 처음으로 이제 의미되는 숫자가 이제 m이라고 했으니까 m 이렇게 좀 처리해서 m항 그 앞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양이라는 사실을 전제 조건을 깔고 있으니까 이걸 좀 이용해서 살펴야 되겠고 등차 중앙 이론 이용해서 n-1번째 항의 숫자를 좀 구했고 그 다음에 뭐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간 부분들하고 식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관계식 만들고 그 다음 또 합관계식 해서 또 처리하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로 돼서 답들을 좀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찾았는데 와 보기가 대박이죠. 그냥 곧바로 좀 답 찾게 해줬으면 좋은데 이 부분들이 전부 이제 보기에 등장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제 3의 또 다른 식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걸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 중에서 맞는 부분을 찾아가는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군데군데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풀어야 되겠고 충분히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예각삼각형 ABC에서 꼭지점에서 대응변에다가 수선을 발라해서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을 M이라고 하겠고요. 수심이 되겠죠. 길이들이 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심과 관련된 이론 문제 좀 쉽지가 않은데 길이 표시부터 좀 해갈까요? 2분의 루트 2 이렇게 표시 루트 2 표시 7분의 루트 42 표시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MQ 각도 세타 이렇게 좀 그냥 세타 처리하면 되겠죠. 세타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뭐 직각삼각형 되는 거니까 삼각형 ACP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도 이제 90도 있고 A 각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도 다시 세타 되겠죠. 막곡지각 부분도 세타 이렇게 처리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좀 골라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일단은 뭐 AM 길이 좀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삼각형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죠. 직각 이렇게 좀 살펴보고서 A, M, P, Q 이렇게죠. Q 루트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뭐 이건 뭐 어떻게 됐습니까? A, M 분의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여기가 세타 이렇게 처리해줬으니까 이거 뭐 코사인 세타를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AM 길이를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각도를 각 A, C,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 됐으니까 이건 좀 맞는 이론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뭐 그러면 이제 요거 좀 눈치채서 BM 길이들 이렇게 좀 구할 수 있게 되면 요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2루트 1이 되니까 2분의 루트 이렇게 처리해 가서 변기를 좀 표시해 갈 수가 있겠죠. 뭐 요런 걸 좀 처리해야 그다음 연결시켜서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AB 제곱을 지금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삼각형 자체가 이쪽 AB 길이 자체를 좀 물어본 거니까 방금 전에 구한 거라고 좀 생각해 주면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요렇게. 요런 모양 형태를 좀 생각해서 AB 그럼 여기는 각도가 어떻게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처리되겠고 길이 자체들이 이제 지금 AM하고 BM 길이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요걸 좀 잠시 A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A 그러면 2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AB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4A 제곱에다가 빼기 2배의 2A에다가 A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갈 수가 있는 거죠. 5A 제곱이 되겠고 4A 제곱이 되니까요. A 제곱 공통 처리해주고 5 더하기 4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코사인 이 부분이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 제곱하는 거니까 A 제곱 값은 2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4분의 2가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게 이제 2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된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우후, 연산이 만만치가 않죠. 역시 수신과 관련된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용 안 한 변길이 여기 이제 MR 길이 이걸 좀 이용하려 되려면요 삼각형 ABM의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죠. 삼각형 ABM의 넓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밑변 길이 AB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높이 루트 7분의죠. 7분의 루트 40이 이렇게 처리해줄 수가 있고요.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죠? BM, AM이죠. BM 부분들하고 AM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 좀 AB 제곱도 이렇게 내 있으니까 제곱을 해주면 되죠. AB 제곱 해주면은 2 코사인 제곱분의 4 코사인 더하기 5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여기가 49 약분하게 되면 7분의 6 이렇게 되겠죠. 6, 7, 40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긴 제곱 해주면 어떤가요? A 제곱에다가 여기 또 4A 제곱에다가 사인 이건 그냥 사인 세타가 되가는데 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4 곱하기가 되겠고 A 제곱 자체가 우리가 2 코제곱분의 1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또 다시 4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4 코 4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되고 또 4가 사라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되겠습니다. 이제 양변에 이제 코사인 제곱이 또 이렇게 하나 또 소거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을 여기도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는데요. 됐습니까? 그럼 이쪽에 이제 남은 코사인 제곱을 이제 우변에 좀 곱하면 되죠. 코사인 제곱에다가 3배 있겠고 4 코사인 플러스 5가 남았고 7을 또 이쪽에 곱하기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식정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 코사인 4제곱에다가 15에다가 7 22 코사인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 좀 풀어야 되는데요. 이제 코사인 세타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이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거 참 3분의 1이 대입 이거 잘못했습니다. 4제곱 아니고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제곱. 이거 식도 잘못 썼는데요. 3차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이런 형태들인데 이게 12, 22, 0, 마이너스 7 2분의 1 한번 해볼까요? 12 해주면은 6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인가요? 2분의 1, 6, 28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1 2분의 1 한번 해보죠 뭐 2분의 1 해주면은 12에서 6 이렇게 처리되니까 28이 되겠고 28을 좀 이렇게 28 쓰는 게 아니죠. 28을 쓰게 되면 안 되죠. 14를 쓰겠고 14에서 7 이렇게 처리되니까 되겠죠. 2분의 1이 근이 되죠. 코사인 세타 값이 이제 2분의 1이 근되는 부분이겠고 여기 2차 방정식을 풀이했을 때 2 공통 튀어나가고 6 코사인 제곱 플러스 14 코사인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됐을 때 3분의 1이 근이 될 수 있나요? 3분의 1 9분의
9분의 1에다가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3 전부 다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3분의 14 더하기 7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0이 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3분의 1 이렇게 써졌으니까 그거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심 형태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좀 원래 어찌 생각하면 또 다양한 또 원들을 또 생각해 가서 풀 수도 있고 해서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배운 삼각함수라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쉽지만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잘 엮어서 풀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가장 먼저 이제 뭐 주어진 기억 부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힌트가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삼각비 형태로 해서 변길이들을 표시해 가겠다. 루트 2, 2분의 루트 2 주어진 부분을 이용해서 변기를 표시해 가겠고 뭐 각도 같은 거에서 뭐 각도를 좀 살짝 좀 표현을 좀 바꿔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센스 있게 대체해 가면 되겠고요. 변 길이가 나온 상태에서 AB 길이를 물어봤다는 게 또 중요한 풀이 원리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사인 법칙을 좀 떠올려야 됩니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이렇게 괜히 높이 가르쳐 준 게 아니겠죠. 이렇게 좀 삼각형의 넓이 이런 부분에서 또 아이디어를 내서 좀 접근해 가면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쉽지 않은 과정이니까 그것도 설명드렸잖아요. 너 못할 것도 아니니까 연습장에다 좀 충분히 좀 메모해가면서 하나하나 좀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0, n 플러스 4, n 플러스 3, 0 원점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내부의 정사각형인데 합변 길이가 1이고 꼭지점 좌표 모두가 또 자연수의 되겠네요. 정수의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A1을 구하라 그러면 좌표를 좀 정하면 되죠. 좌표를 1, 2, 3, 4가 되겠고요. 1, 2, 3, 4, 5 해서 직선 쭉 이렇게 그어져 가는데 이게 좀 자연수인 점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1을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고 이쪽도 1 넘어가는 부분에서 구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직선을 보게 되게 되면 x가 n 플러스 3 바뀌어가는데 마이너스 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 그죠? 이렇게 좀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기울기가 좀 이게 1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n 플러스 1분 n 플러스 4 이 부분들 됐습니까? 그럼 y좌표는 n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3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1보다 좀 큰 좌표가 되겠고 여기 다음 거가 되면 2보다 좀 더 큰 좌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반대로는 이제 뭐 1보다 더 많이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두 칸보다 더 많이 내려가 있어야 되는 좌표 관점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몇 개가 생기죠? 한 개가 생기는 거죠. A와는 1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AN 구해갈 때 이게 좀 관심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잘 살펴가서 나중에 문자가 좀 돼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가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1, 2, 그 다음에 뭐 식들이 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좀 여기가 n 플러스 얼마죠? n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가 n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1 여기죠. 그 다음에 안 만들어지죠.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이거 좀 선들이 이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처리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끝자락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n 플러스 3 n 플러스 2 그죠? 좌표 자체가 이거보다는 좀 한 칸보다 올라가 있어야 되죠. 와, 끝자락 모양 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선들을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칸보다는 좀 더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칸보다는 좀 더 올라가 있어야 되죠. 조금 이렇게. 근데 지금 이쪽에는 이제 우리가 y좌표가 1이고 2일 때 지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돼 있을 때는 또 이렇게 n 플러스 n이죠. 여기 n 이렇게 처리됐을 때 드디어 이제 여기가 여기 선 이렇게 돼서 위는 안 되고 요거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아까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 칸 갔을 때 그 다음 칸 n-를 갔을 때 역시 또 이제 몇 개가 만들어지죠?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부터 갈수록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한 개, 두 개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게 관심사가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너무 좀 허접하게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n 뒤에 n-1 뒤에 이런 식이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더하게 해가서 만들어졌을 때 그럼 1 뒤에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n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n의 1 이렇게 돼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a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공식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뒤쪽에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개수를 세가면 좀 그럴싸하게 좀 됐나요? 아주 기울기 자체가 좀 1보다 조금 더 큽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게 집어넣을 때 더 큰 좌표, 더 큰 좌표 거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게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각형 개수를 구해가는 것이 특징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그마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는 시그마 2분의 공통 튀어나오고 이제 뭐 n제곱 플러스 n 이거 부분을 계산하는 거죠. n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6분의 10, 11, 21,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그냥 2분의 하죠, 뭐. 10, 1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2분의 1은 공통 끄집어내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속으로서 공통으로 끄집어내고, 약분해서 2하고 7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또 똑같이 2분의 10, 11마저 공통이 되겠고, 그럼 7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8이 돼 있으니까요. 약분해서 또 2 또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2, 그 다음에 이제 10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전체 개수는 뭐 220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그마는 뭐 시그마 규칙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연산이니까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번이죠. 이렇게 이제 일반화 시켜가서 만들어 갔을 때 지금 이게 기울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한 칸 줄어갔을 때 그 y좌표가 1보다 좀 더 크고 그 다음 좌표가 좀 더 크고 조금씩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없는 자연수정 할 때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얻어져서 이렇게 좀 개수 세어갈 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규칙적으로 좀 얻어간다는 사실들 그걸 이용해서 개수가 1부터 n까지 합이다. 이 내용이 이 문제의 좀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 규칙 부분들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수령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에서 A각 주어져 있고요. 외접원 반지름 주어져 있습니다. sin B, sin C 값치는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모양을 좀 살펴보면 A에 60도 주어져 있고 아이고 변길이 ABC 뭐 이렇게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일단 외접원 나와 있으니까 sin A분의 A는 2R 이런 형태죠. sin B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변 길이 자체를 좀 표시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R sin A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2R sin B 이렇게 처리되겠고 2R sin C 이런 형태의 좀 처리가 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에 대한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좀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전부 다 제곱하게 되면 이제 공통이니까 R 부분이 이제 약분해 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4 근데 여기는 뭐 sin A 값이 2분의 루트 3 되니까 루트 3 되니까 3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제곱할 때 R 제곱은 약분됐으니까 4 sin B의 제곱 더하기 4 sin C의 제곱 처리가 됐고 2배의 둘둘 또 곱하면 2 sin B sin C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하나 이렇게 좀 소개해 가면 되겠죠. 그럼 4 전부 공통이니까 약분해서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sin B의 제곱 더하기 sin C의 제곱 빼기 sin B 곱하기 sin C 이런 형태로 해서 식들이 좀 얻어져 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가 제곱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이제 산술기와 평균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배의 이게 지금 sin B, sin C 이렇게 빼기 또 sin B, sin C 이렇게 처리를 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sin B 곱하기 sin C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4분의 3 이런 형태의 처리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그럴싸하게 좀 값이 좀 나왔나요?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해갈 때 sin B 곱하기 sin C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값들은 당연히 뭐 0보다는 좀 큰 값이 되겠죠. 이미 A각이 60도 주어져 있으니까 BC 이런 각도들은 0보다 크고 120도보다 작은 각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가 되니까 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저 곱하기해서 4분의 3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 길이 자체를 이렇게 뭐 사인 법칙에 의해서 변 길이를 표시해 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코사인 법칙을 좀 적용해 가게 되면 이렇게 사인 값들의 그 형태를 좀 유도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관계를 좀 이용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12항의 값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0항하고 11항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라는 이야기 등차 수열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소값 되는 항이 두 개가 된다 이런 얘기는 10항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고 계속 점차가 점점 음수에서부터 좀 커져가면서 10항까지 음수들이 가장 작은 값이 되겠고 11항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뭐 a 플러스 10d 이렇게 처리될 텐데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11항 여기 10항 이렇게 될 때 12항 이렇게 처리되는데 계속 음수로 좀 오다가 여기서 0 됐다가 여기 양수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2항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이게 뭐 공차를 구해가면 되겠죠. 0에서부터 이렇게 공차 좀 이렇게 좀 커져 그 다음 항이 돼가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했는데 147이 나오는 그럼 m이 좀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합들이 좀 이렇게 간 거죠. n에 대한 2차식에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뭐 제일 작은 항이 지금 우리가 뭐 10항 S10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똑같은 부분들이 뭐 S10 이렇게 나오겠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다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뭐 M항이 있는 거죠. 뭐 SM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S EM 이렇게 돼야 되는지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는 음수들인데 또 나중에 양수 부분에서 이제 SEM이 돼야 될지 이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되겠지만 SM마저 양수가 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양수 두 개가 좀 같아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 생기지 않는 거니까 SM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음수라는 거 알겠고 EM 부분들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절해 가면서 연산을 해 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항수는 m개 처리해 주면 되겠고 2a 그 다음에 m-1t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근데요 지금 여기에 문자를 좀 줄여가려면 여기 부분에서 a 부분들을 이제 마이너스 10d 이렇게 돼서 가면 이제 뭐 a 값 하나 줄여가겠죠. 그러면 2분의 m에다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니까 m 마이너스 그럼 21t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147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3 곱하기 3, 4, 12 3, 9, 27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49 이렇게 좀 소인수 분해를 좀 해놔서 처리하겠습니다. SEM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제 항수가 이제 EM이 되겠고 EA 부분들이 되겠고 여기가 EM-1D인데 그러면 이제 EM-21D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49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전체 나누기 할 거거든요. 예, 약분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도 괜히 약분해 줄 때는데 그죠? 그럼 이제 이쪽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남는 부분들은 이제 좀 써보게 되면 EM-21분의 M-21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좀 위쪽 우변으로 좀 곱하기 해서 좀 써주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를 2를 일단 우리가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감안해서 좀 연산이 들어가면 되겠죠. 2를 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m-21은 이꼴 4m-40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m은 이꼴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n값은 7 해서 나온 결과가 얻어져 가겠고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4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5m은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값은 이게 좀 항수니까 정수가 되는데 이건 좀 안 되겠죠? 그러면 n값이 m이 7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m이 7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그 다음 연산을 좀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죠? m이 7 곧바로 여기서는 연결이 좀 안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중간 연산식에서 해야 되는데요. 정리한 부분들 여기서 좀 하죠. 뭐 이렇게 그럼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7에다가 그럼 어떻게 됐죠? 7이면 14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14 t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3 곱하기 49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7 돼서 7 하나 좀 약분되면 되겠죠? 그럼 7도 이렇게 맞이 약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D값이 3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D값 3 이렇게 되는데 12항이 이렇게 좀 D니까 이게 3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 가는 항은 1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값 돼 있는 부분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제 주어진 상황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최소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서 지금 10항까지는 음수들 쭉 오다가 0 돼서 양수로 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요런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같아져 가는 부분들이 지금 뭐 최소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당연히 지금 음수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예, 좀 지나서 이제 양수가 되는 부분들이 좀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EM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좀 생각해 가면서 그에 맞는 식을 좀 세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한 연산이 아니라 등차 수열의 어떤 주어진 상황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식을 세워가야 되는 거니까요.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까지 또 좀 이렇게 확장해서 공부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21번 마지막 문제 조금은 까탈스럽지만 이렇게 좀 잘 해결하겠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문항들이 제법 많았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